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아직도 정치를 못하는 것 같다, 모르는 것 같다, 지난 2년 동안은 정치를 안 했다는 고백, 자백인가 라고 비판했는데요. 이게 얼마나 유치한 말장난인지 살펴보겠고, 오늘 의회의 여론조사가 공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의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직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앞섰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역전됐다는 것인데 그 의미를 분석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최근 참모들에게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인데,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통화한 직후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 등을 모아놓고 총선 결과에 대한 소회와 앞으로의 각오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그동안 나름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로 현장을 뛰어다녔는데 기대에 못 미쳤다, 스타일을 많이 바꿔야겠다라고 했고, 일정과 메시지, 말도 줄이겠다, 국민께 친근하게 다가가는 대통령이 돼야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한 보도가 나가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이건 뻔히 예상됐던 지점이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아직도 정치를 못하는 것 같다, 모르는 것 같다, 지난 2년 동안은 정치를 안 했다는 고백, 자백인가 라면서 비판했습니다. 자, 이제 공부하는 학생이 되겠다, 이제 장사하는 사장이 되겠다, 이제 말 잘하는 앵커가 되겠다, 이런 거 아니냐면서 비아냥거렸는데, 이런 게 바로 더불어민주당 특유의 왜곡과 선전선동이죠. 대통령 말씀의 취지는 정책과 정치 둘 중에 어디에 방점을 짓고 국정을 운영할 것이냐, 즉 지금까지는 일만 열심히 잘하면 국민들께서 이를 알아봐 주시고 정부의 국정 운영을 지지해 주실 거라 생각했지만 이번 총선 결과를 보니 그게 아니었다. 정책, 즉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발언이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를 왜곡해 그럼 지난 2년 동안은 정치를 안 했다는 자백이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민주당, 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겠고요. 자, 오늘 관심을 끌만한 여론조사가 공표됐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의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있었습니다. 총선이 끝난 직후 실시된 조사에서는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앞섰으나 이번 조사에서 역전됐다는 것인데요. 일단 여론조사 결과부터 보시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19일 양일간 조사한 정당 지지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35.8%, 민주당은 35%를 기록했습니다. 제 밖에 조국혁신당은 14.4%로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개혁신당 4.8%, 새로운미래당 2.2%, 진보당 1.1%, 기타정당 1.5%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은 지난 조사 때보다 2.2%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은 2%포인트 하락했는데, 민주당은 지난 조사에서 국민의힘의 3.4%포인트 앞섰습니다. 자,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0.8%포인트 차로 뒤졌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런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5년 만에 정권을 빼앗긴 그 이유와 같다라고 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번 총선이 끝나고 민주당의 모습을 한 열흘 정도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때 그 모습이 아른거렸을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득표율에서는 약 5%포인트 앞선 것에 불과했지만 이것을 간과하고 총선에서 많은 의석을 가져간 것에 취해 오만하고 독선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총선에서 민의가 확인됐다면서 최상변 특검법, 제2양국법 개정안 발의, 상임위 독식 의지 피력, 그리고 심지어는 신용사면이나 서민금융지원 등
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책을 입법을 통해 시행하겠다라고도 밝혔었죠. 처분적 법률 운운하면서 말입니다. 자, 이런 민주당의 모습들이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춰졌을까? 저는 총선이 끝난 후 약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 민주당이 보여준 모습들에서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 180석에 육박하는 거대 의석을 가지고 부동산 3법, 검수완박 등등을 밀어붙이던 오만하기 짝이 없고 독선적인 모습들이 절로 떠오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저는 물론 총선이 그들의 압승으로 끝났지만 지금부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정말 마음을 다 잡고 제로 베이스에서 새롭게 출발한다는 각오를 다지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준다면 민주당 혹은 좌파 계열 정당들이 가진 180석이 넘는 의석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까라는 점을 놓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많은 고심이 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보수정당 출신의 대통령이라는 점, 그리고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오랜 시간 보수정당의 맥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정당이라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총선 참패 직후 제가 여러 차례 방송에서 호소드렸지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반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지지층들의 결집이다. 총선 결과에 바짝 졸아서 납작 엎드리고 좌클릭하려고 하는 즉시 이 정권은 붕괴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총리의 박영선, 비서실장의 양정철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정제되지 못한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됐고, 지지층들은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충격을 넘어 일종의 모욕감을 느끼셨다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반응들을 거꾸로 놓고 생각해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애착, 즉 우리 보수우파 진영이 배출한 대통령, 내가 내 손으로 직접 뽑은 대통령에 대한 애착과 애정이 상당하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기대가 있기에 실망이 있는 법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다소 흔들리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들의 신뢰를 다시 쌓는 일,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교과서적으로는 대통령이란 자리는 국민 전체를 아우르고 국민 통합에 매진하는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만, 정치라는 게 교과서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개딸을 위한 정당, 즉 이재명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주당도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총선이 끝나고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서는 지난 총선에서도 17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가지고도 니들이 한 게 도대체 뭐냐, 다음 22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라고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민주당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의 영수회담을 떠나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전국민 25만 원 살포 등등등 강성 지지층들이 요구하는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밀어붙인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양극단으로 치닫는 우리 정치 현실이 참담하지만 이것에 대한 최대 수혜자가 문재인, 이재명이 되고 최대 피해자가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변화하길 바라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절반의 국민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을 찍었던 절반의 국민들이 원하는 게 정말 무엇인가, 바라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상식과 공정, 그리고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워주길 바랬던 많은 국민들의 염원을 좌고우면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체 무엇 때문에 주저하고 계신지, 윤석열 다음으로의 회기, 정작 그것을 국민들이 또는 지지층들이 원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